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예승 프로입니다. 브리티 RPA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 환경에 변화를 맞이한 기업들은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RPA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RPA는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사람을 대신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OCR 등의 코그니티브 기술과 결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다양한 업종의 적용 사례를 올쇼TV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글로벌 21위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당사 물류 업무에 적용되어 있는 브리티 RPA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도록 웨비나를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아젠다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티 RPA의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총괄하시는 양낙훈 TF장님께서 물류 업무 자동화 트렌드와 챌린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의 변화와 그 속에서 RPA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실제 물류 업무에서 RPA가 활용될 주요 분야와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S 물류사업부 4PL 서비스의 해외 법인향 물류 운송 현황 모니터링 작업을 자동화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세션에서는 붙들 정보 시스템 마창선 과장님께서 리테일 물류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약 3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물류 부문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조명되고 있는 OCR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브리티 RPA 플랫폼 구성과 특장점, 그리고 챗봇과 OCR이 적용된 RPA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삼성 SDS 양낙훈 TF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리티 RPA COE를 담당하고 있는 양낙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물류 분야 RPA 활용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업무 환경 변화부터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시작한 정보화 시대와 2000년대의 ICT 시대를 거쳐 지금은 빅데이터와 AI 시대인데요. 시대를 대표하는 워커의 유형이 변화해 왔습니다. 대량 생산, 사무 자동화의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으로 무장한 날리지 워커가 등장했고 인터넷 모바일 중심 ICT 시대에는 개발자, 크리에이터, 플랫폼 워커가 그리고 미래에는 빅데이터, AI,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 즉 퓨처 워커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래의 근로자, 즉 퓨처 워커는 AI 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워커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디지털 워커에게 맡기고 사람은 판단, 추론 등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인에는 생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주 52시간 워라밸 등이 주요한 동인이며 우측 표를 보시게 되면 디지털 워커의 활용 비중이 현재는 20% 정도인데 25년이 되면 50% 수준까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도 매년 16%씩 성장을 해서 29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 SDS는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워커 구현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브리티 RP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티 RPA는 SDS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대규모 정형화된 반복 업무의 자동화에서 시작을 해서 챗봇, OCR, 텍스트 분석 등의 AI 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전문 지식을 학습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적용해 스스로 추론 판단해서 디지털 워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브리티 RPA의 차별화된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가 빠른 AI 신기술을 잘 탑재할 수 있도록 유연한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RP, SCM, 기관계 등과 연계가 쉬워서 기업 업무의 자동화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가트너 글로벌 RPA 솔루션으로 선정이 돼서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가 되었고요. 굿소프트웨어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 등을 받는 등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류업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운송만 하더라도 종이 문서가 20여 가지가 넘는데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래킹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곳곳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작업이 많고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로 인한 운영 차질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작업, 비효율을 줄이려면 글로벌 물류업계 전반의 표준화가 선행이 돼야 되고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물류 기업들이 각자 사용해온 문서 양식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몇몇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스템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화물 트래킹을 한번 살펴보면 선사와 항공사가 EDI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데이터 수신이 안 된다거나 늦게 전송되기도 하고요. 또 시스템과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업무 구조가 물류기업 성장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동량이 늘면 그만큼 수작업이 늘게 되고 추가적인 인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오류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으로 RPA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 SDS는 2009년부터 4PL 물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고 물류 업무 자동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적용할 수 있는 RPA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영역인 인보이스 발행, 또 취합 자동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먼트 트래킹 분야인데요. 스케줄링, 선적 추적 등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물류 중 가장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 영역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분야인데 업무 자체가 좀 복잡하고 또 창구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동화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 주문 관리는 구매자 선정부터 구매 방법을 결정하고 납기 관리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검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작업 비중이 높아 효과도 높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환 환불 분야는 사람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하죠. 업무량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 영역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룰 베이스로 RPA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서플라이 플래닝 쪽은 예측 성격이 강하죠. 분석 업무 시간의 7~80%를 차지하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를 RPA가 자동화하여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 업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류 환경 분야에 있어서 센싱이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수에즈 운하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항만의 가동 상태라든가 날씨 리스크 요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끝으로 ERP, SCM 등의 청구나 결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삼성 SDS의 물류 적용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영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인보이스 관리, 레거시 정보 통합, 트래킹 분야를 우선 자동화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류 품질 향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 센싱 분야로 자동화를 확대했고요. 최근에는 물류 전 밸류 체인으로 자동화를 확대하면서 OCR을 활용한 자동화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수년간 RPA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이 RPA를 도입하는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RPA가 초기에는 전사 사무국,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COE 조직 중심으로 추진이 됐는데 최근에는 현장 인력들이 본인의 업무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직접 자동화하는 현장 중심 자동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전사 COE 조직을 통한 자동화 가능 영역은 4 내지 7%에 불과한데 현장의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40%에서 50% 가까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SDS도 2019년부터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혁신활동 차원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자동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느낀 중요한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하기 쉬운 RPA를 써야 된다는 부분. 둘째는 현장 인력 눈높이에 맞춘 수준별 맞춤형 교육 체계. 그리고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좋은 사례들은 잘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탈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물류 RPA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ROI 효과를 조직 내에 입증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싼 업무 환경 변화와 물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동화 가능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후 세션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물류 업무에서 업무 자동화가 필수로 자리를 잡았고 또 RPA가 어떻게 확산될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자동화가 진행된 물류 업무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삼성 SDS 물류사업부 김은식 프로님과 함께 해외 판매법인의 물류 운송 현황 모니터링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 물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질문을 선별해서 각 발표 종료 후에 약 5분 동안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작성과 도입 문의를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은식 프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해외 물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식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RPA 도입에 있어서 물류 업무 운영 효율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는 물류업계 이상과 현실, 그리고 업무 적용 배경과 사례, 매진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류 분야에서 I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물류 기업의 홍보 자료를 살펴보면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한 창고 작업자가 태블릿 PC나 모바일 스마트폰을 들고 업무를 하는 모습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첨단 물류 이미지만 보면은 마치 물류업계가 전체적으로 매우 표준화되어 있고 시스템 기반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의외로 많은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물리적인 종이 문서 기반으로 국제 표준이 확립된 국제 운송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실제로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와 독일 글로벌 물류회사 퀴네앤드나겔 그리고 유럽 세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제 운송에서는 일반적으로 20가지 종류 이상의 종이 문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문서들의 정보 중 70%는 중복 데이터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IBM에 따르면 전통적인 선적 업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보통 30여 명이
200여 회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프로세스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작업에 의존한 물류 정보 처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시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현황을 분석하며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의 42%는 한 건의 선적을 처리하는데 2시간 이상 종이 문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3%는 수입하는 물량의 글로벌 트래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물리적인 운송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동일한 응답자의 66%는 자신들이 수입하는 화물의 25%가 계획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글로벌 트래킹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물류업계 곳곳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작업이 만연하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상의 차질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SDS 물류사업부도 그동안 물류사업을 운영하면서 물류 가시성 개선을 비롯하여 많은 프로세스 혁신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웹이나 이메일, 유선전화, SNS, 채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수작업으로 물류 운영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인 고객과 물류 실행사, 국가기관, 거래선까지의 모든 정보를 EDI 인터페이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혁신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화가 너무 절실하였고 나아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물류 서비스 제공자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는 업무 자동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물류 전 구간에 걸쳐 브리티 RPA를 활용한 과제들을 추진하였고 본사 주도의 개발과 적용, 확산에 주력하여 수작업 비율을 낮추는 물류 운영 효율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업무 적용 사례인 삼성전자 해외 판매법인 적기운송 모니터링 자동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으로 운송되는 고가의 모바일 제품은 공항 도착 후 48시간 이내 거래선 배송이 시작되었는지 관리가 필요하며 항공사 터미널의 장기간 체류 시에는 배송 지연, 도난 위험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사전 센싱을 위한 미세 관리가 요구됩니다. SDS 유럽 물류 권역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는 유럽 판매법인양 모바일 제품의 ATA 시간과 공항 게이트아웃 시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연된 화물 정보를 고객사인 삼성전자 유럽 물류법인에 리포트하는 업무를 18년도에는 인턴 사원 2명을 채용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기 운송 리포트는 항공사와 당사 간의 EDI와 같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항공사별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화물 정보를 수작업으로 추적하여야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화물 정보를 갱신하다 보니 보다 많은 공수가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1회에 리포팅의 평균 1000여 개의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추적해야 되는데 한 개의 마스터 에어웨이빌당 30초 정도 걸려서 1회 보고를 위해서는 자료 작성에 500분이라는 업무 시간이 소요됩니다. 삼성전자 유럽 물류법인은 평시 주 2회, 성수기에는 2회 리포팅을 요청하였고 SDS 유럽 권역에서는 18년도에 2명의 인턴 직원을 고용하여 리포팅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삼성은 매우 높은 인력 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록 인턴이지만 선발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선발된 인력 또한 인턴 업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 작성 업무가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닌 장시간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 어렵게 채용한 인턴 사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어렵게 채용한 담당 직원들의 퇴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년도 1월부터는 리포트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서 고객의 강한 컴플레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원들 또한 해당 업무의 깊이로 업무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의 컴플레인까지 겹쳐서 SDS 유럽 권역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본 과제의 핵심 현안 및 구현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17개의 항공사의 웹에서 정보 추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액티브엑스 기반의 고객사 시스템에서도 RPA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수작업 최소화는 물론 화물 정보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도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의 항공사의 모든 웹사이트를 브리티 RPA로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웹사이트로 레이아웃이 변경되거나 언어 해상도와 같은 사용자 PC 환경의 제약에 따라서 동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며 레이아웃 변경 시 유지 보수의 부담이나 이로 인한 리포트 지연 리스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물류사업부는 18년도에 Node.js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한 트래킹 API 자동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게이트아웃데이트 조회 펑션을 추가로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트래킹 API를 활용하면 웹사이트 변경 등의 환경 변화 이슈가 발생을 하여도 개별 RPA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본사에서 지원하는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장에서의 유지 보수 부담을 줄였습니다. 수작업 화물 추적, 즉 브리티 RPA로 추적하는 시간보다 소요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000개의 마스터 에어웨이빌 조회 시에 약 40분 정도 소요가 돼서 기존 수작업 500분에서 자동화 작업 40분으로 12.5배의 시간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래킹 API도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액티브엑스인 마이 플랫폼으로 구현된 고객사 시스템에서의 마스터 에어웨이빌 조회 및 다운로드를 자동화로 구현하는 이슈였습니다. 이를 자동화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면 기반으로 자동화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브리티 RPA가 해답이었습니다. 트래킹 API 개발에 사용된 Node.js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브리티 RPA 활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다 매끄럽게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브리티 RPA만 고집하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나 Node.js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즉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수행하는 주 프로그램으로 브리티 RPA를 쓰고 브리티 RPA로 구현이 어려운 기능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면 보다 스마트한 자동화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업무 절차입니다. 대상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가의 화물이 공항 도착 후 48시간 이내 출고될 수 있도록 해당 화물 정보 목록을 고객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고 개별 항공사 포털에서 수작업 트래킹하여 지연 여부를 리포팅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이 업무를 크게 11개 단계로 나누어 브리티 RPA 업무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메일을 보내고 고객사 시스템에 SSO 로그인을 하기 위해 삼성 인트라넷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어서 고객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조회한 뒤에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추적할 화물 정보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다운받은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중복 제거하고 하나씩 트래킹을 하는데 보통 1회 리포트에 평균 1000여 개의 마스터 에어웨이비를 조회합니다. 개별 항공사 웹페이지에서 해당 화물의 게이트아웃 데이트를 조회하고 이를 엑셀에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존 엑셀 목록에 있는 ATA와 게이트아웃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고 48시간이 지난 화물은 딜레이 표기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의 리포트에 지연된 화물 정보를 요약하며 이 리포트를 완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고객사의 이메일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삼성 인터넷 시스템을 로그아웃해서 최종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액티브엑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업무 자동화가 되어야 하며 추적된 화물 정보를 엑셀에 입력하고 날짜 차이를 엑셀로 계산하는 업무와 지정된 양식의 리포트를 작성하는 업무까지 모두 자동화되도록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화를 통해 얻은 베네핏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티 RPA 신기술 활용 및 물류 가시성 제공으로 SDS의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본 업무를 통해 자동화하면서 크게 3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기피하는 단순 반복 업무는 RPA가 수행을 하고 직원들은 더욱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에 직원의 공수가 거의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사 대응을 하는 업무를 제외한 리포트 작성은 모두 RPA 봇 프로그램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를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으나 RPA 도입 이후에 추가 인력 충원할 필요가 없어져서 인건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성 리포트를 다시 받게 되면서 고객사의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가 단순 반복 작업인 점을 고객사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업무 자동화 도입 결과를 고객사와 공유하였고 최신 기술 활용으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절대적인 업무 소요 시간도 12.5배 감소한 덕분에 고객사에서 리포트를 긴급 요청 시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과제와 같이 국제운송 가시성에 중점을 두고 시작한 업무 자동화는 이제는 로컬 운송과 정산, 및 시스템 등 물류 업무 범위와 공장에서부터 선적, 환적, 양하, 이후에 창고에서 거래선 판매처까지의 전 물류 구간으로 업무 자동화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물류 운영 업무 효율화 및 정보 정확도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가시성 부분은 저희가 19년 기준으로 적용 거점을 글로벌 26개 거점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양하 후에 창고 입고까지 철송을 포함한 내륙 구간 트래킹도 적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가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시성 업무의 매뉴얼 입력률이 저희 공급 물류는 기준을 보면은 기존 대비 56%, 그리고 조달 물류는 기존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물류 가시성 부분에서는 항공, 해상, 그리고 FCL, ACL 화물별로 도착지 양하부터 창고 입고까지의 각종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륙 운송 구간 가시성 업무를 자동화하였습니다. 또한 IOD, POD 입수 정보를 검수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걸 자동화해서 저희가 월말에 대사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과 시스템 부분으로는 물류비를 자동 검수하여 전자법인의 충당금 리포트를 생성해 주거나 높은 인건비가 부담인 거점의 경우 월말 정산 관련한 단순 반복 작업 업무를 자동화하여 거점 정산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자동화, 브리티 RPA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SDS 물류는 앞으로도 브리티 RPA와 함께 더 똑똑한 물류를 제공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량의 화물 운송 정보를 자동으로 리포팅해서 화주에게 보고한다. 이 물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레퍼런스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소중한 질문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RPA가 수행하는 업무의 정확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RPA 수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첨부하는 일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RPA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간혹 이제 조회 시에 실제로 게이트 아웃이 된 화물인데 게이트 아웃 데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매우 작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수작업으로 작성을 하여도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인지하고 원인을 찾아봐야 될 화물로 고객에게 리포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PA 수행 중에 실행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송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필요시에는 별도로 RPA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였고 실제 본사에서 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에러 발생은 적용 이후에 한 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브리티 RPA 라이선스 만료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잘못된 정보를 첨부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소규모 물류 회사에서 RPA를 도입할 때는 이 우수한 IT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데요. STS에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지원 비용은 많이 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별도의 IT 인력이 없는 물류회사라면 당연히 궁금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브리티 RPA는 그 온라인 교육과 사례 제공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브리티 RPA.ai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중소규모의 업무 자동화 과제를 운영하실 경우에 즉각적인 도입이 가능한 Saa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테일 유통 업무에서 RPA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과 또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브리티 RPA의 주요 파트너사 PM으로서 다양한 업종에서 RPA 구축을 수행하신 붙들정보시스템 마창선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내 소매 유통에서 적용된 RPA 사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붙들정보 시스템의 AI 기술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창선 프로입니다. 이번 세션은 급변하는 물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리테일 물류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3가지 업무 사례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와 물류 시장의 변화, 그리고 RPA 도입 시 한 번쯤 고민하는 내용과 업무 적용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붙들정보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붙들정보 시스템의 붙들은 무언가를 붙들다 라는 표현의 붙들입니다. 붙잡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붙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붙들정보 시스템의 사업 영역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공급은 물론 컨설팅과 품질 관리, 그리고 교육, 기술 지원 등 IT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더 높은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로 은행 등 금융고객은 물론 공공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붙들정보 시스템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붙들일까요? 저희는 24년 동안 다양한 SI 프로젝트를 경험하였고 검증된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인증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우수한 사업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은 물론 보안, 감리, 컨설팅, 아키텍처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 250여 명이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리테일 물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용단입니다라고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을 합병하며 우리 김호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수입 패턴의 변화가 합병의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 합병한 회사는 15조 원이라는 연간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합병을 했음에도 이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이 20조인 네이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고객 중심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여 기존 이용하던 서비스와 밀접한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네, 플랫폼에는 배달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배달 문화도 유통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RPA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문량에 상관없이 배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칫솔 하나를 배달시키더라도 집 앞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 전환 등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RPA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한 생존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최근 트렌드는 업무 발굴에서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포털 도입 사례가 늘고 있으며 챗봇과 AI, OCR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역할 또한 훌륭히 수행하고 콜센터, 후처리 업무에도 RPA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업무 발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RPA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지능형 사회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RPA를 도입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선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오류가 감소됩니다. 그로 인하여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DT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RPA 도입 시 한 번쯤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초기 도입부터 검토하면 좋겠지만 사업 확장 시 필히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경우 33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67억 원의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취급과 반출, 프로세스나 시스템 변경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시 정보보안팀과 협의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운영 환경에서의 봇은 부서별 또는 업무 특성별로 분리하고 보안과 안정성을 위해 가상화로 구축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사의 사례와 같이 부서별로 권한과 봇을 할당하고 CCTV가 설치되어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RPA 운영실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암호는 RPA로 구현 가능하나 자동화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3가지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봇을 점검한다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책임이 명확하면 후속 조치는 물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업무 시스템 헬스 체크를 RPA로 자동화하면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PA를 운영함에 있어 프로세스 정의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표준화와 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를 위해 절대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중 변경된 프로세스는 필히 정의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발자와 운영자 그리고 업무 담당자 모두에게 최신화된 프로세스 정의서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RPA에서는 운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 작동하는 RPA는 변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화면은 업무 시스템 개발자와 RPA 운영자 간 소통을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분석과 설계 과정에서 파악된 업무 화면에 RPA가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해당 화면이 변경될 경우에 RPA 운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는 RPA 운영자가 신속한 변화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주요 사례를 설명하기 앞서 업무 발굴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방법을 보시는 이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마을버스와 걷는 방법이 있고 환승 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중 총 4가지 있습니다. 본 사례를 RPA로 자동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명확한 규칙을 판단 근거로 활용 시 출근 방법 4가지는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교통 혼잡, 대기 인원 등과 같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판단 근거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규칙은 업무 개발에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업 담당자들이 꼭 개발자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개발한 고객사의 주요 업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업무는 수입 자동차 회사의 탁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탑송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 탁송 업무를 제조사, 내부 시스템, 로지 시스템 이 세 개의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반복 등록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 세 개의 시스템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RPA 업무로 적합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업무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배송 조회를 하여 조회된 건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로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송 등록을 하면 기사 조회가 가능한데 이 정보를 내부 시스템과 제조사에 등록합니다. 다시 로지 시스템에서 배송 완료가 된 건을 체크하여 내부 시스템과 제조사에 상태 변경을 하고 정산 요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네, 이 업무를 도입함으로 인해 연 780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담당자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이번 업무 사례는 유통을 기반한 제휴몰 정산 업무 사례입니다. 14개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량, 매출액을 취합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본 업무는 각 사이트별로 업무 화면이 다르고 처리하는 데이터가 달라 처리 방식 또한 상이합니다. 다행히 업무 화면을 제외한 이해 부분이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고 RPA 자동화에 적합하여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네, 업무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메일로 담당자가 요청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판매 사이트를 추출하여 조회하는 업무로 각 사이트별로 요구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한 개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 업무를 도입함으로 인해 연 520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담당자는 각 사이트별로 다르게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는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업무 사례는 신규 품목 및 가격 정보를 취합하는 유통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브리티 RPA의 강점 중 하나인 엑셀 라이브러리 활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시스템에서 오늘자 데이터를 다운받아 전일자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신규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규 데이터에 대한 판매 기준가와 실사입가를 작성하여 결과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업무입니다. 브리티 RPA에서는 53개의 엑셀 전용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여 사용 가능한 엑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VLOOKUP과 같은 복잡한 엑셀 함수의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는 RPA로 구현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업무를 도입함으로 인해 연 260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다건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신규 품목 및 가격 정보 취합 유통 업무의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신규 품목 및 가격 정보 취합 업무입니다. 네, 우선은 업무 코드 기준으로 개연 정보를 갖고 옵니다. 네, 그리고 IGMS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겠고요. 네, 상품 메뉴로 이동해서 엑셀 데이터를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이제 전일자 데이터와 비교하는 작업이고요. 3개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트에 전일 데이터를 붙여놓고 비교하며 편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겠고요. 신규 항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전일 데이터를 붙여서 편집을 하고 똑같은 방법을 3개의 파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3번 반복하겠습니다. 0이 아닌 검증값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VLOOKUP으로 갖고 온 검증값을 저렇게 표시를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똑같이 변경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공유 폴더에 삽입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례 소개에 대해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통 상품들도 RPA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RPA의 대중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역시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소중한 질문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 나온 업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신규 품목 업무의 경우는 업무를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개발 시간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고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입니다. 다시 말해 설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를 통합하여 한 업무당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 RPA 과제 발굴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반복하여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월, 분기마다 하는 업무보다는 매일 하는 업무같이 빈도수가 높고 작업하는 사람이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발굴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붓들은 말씀드린 기준을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 간단한 설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 설문 작성을 주신 분들과 또 도입 상담 문의자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이메일로도 저희가 도입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만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적극적인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 환경이 복잡할수록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직원들과 자연어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 SDS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워크포스 브리티 RPA를 소개합니다. 브리티 RPA는 쉽고 빠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로 비개발자도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해 개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프로세스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연계되어 사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기업의 브리티 RPA 활용 사례를 살펴보죠. 갑자기 사업 수주 내역이나 매출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브리티 RPA에 사업 수주 내역 조회해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리티 RPA는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화에서 추출한 정보 입력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브리티 RPA는 업무 실행 중에도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챗봇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프로세스 중단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완료합니다. 브리티 RPA는 사람과 소통하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줍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네, 이번에는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OCR이 물류 업무의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됐고 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4PL 서비스 플랫폼 첼로에 적용된 OCR을 직접 개발하고 또 적용하신 이강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OCR이 이제 RPA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특히 문서 처리가 많은 물류 업무에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면서 발표 시작해 주시죠. 저는 삼성 SDS AI 서비스 개발팀 RPA 자동화 그룹에서 근무하는 이강혁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첼로 OCR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자동화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선 OCR과 첼로 OCR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를 이용하여 유럽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거점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후 도입 효과 및 향후 확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R이란 광학 문자 인식의 약자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를 통해 파일로 획득하고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우편번호, 자동차 번호판, 명함, 영수증 등을 인식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 또한 파트너들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POD 등의 물류 문서들을 인식하여 문서를 분류하고 해당 내용을 물류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얻기 위한 OCR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품질을 개선시킨 후 이 이미지를 OCR 엔진에 전달하게 됩니다. OCR 엔진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인식한 후에 위치 좌표와 문자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문서 구조를 분석한 후 인식된 결과를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첼로 OCR 역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첼로 OCR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첼로 OCR은 물류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구가 많아 4년 전부터 개발하여 조금씩 발전시킨 솔루션입니다. 첼로 OCR은 첼로 OCR 에디터와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첼로 OCR 에디터는 문서 서식을 정의하고 데이터 보정 스크립트 적용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툴입니다.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은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의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 주요 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문서 서식 정의 및 정의된 문서를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OCR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 신규 파트너사와 협업하게 된다면 새로운 서식의 문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정 OCR 제품들은 추가로 개발을 해야 하지만 첼로 OCR은 사용자가 직접 문서 서식을 정의하고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서식의 설정 작업을 하면 바로 분류 혹은 데이터 추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DF와 추출된 데이터 비교 기능입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선택하면 문서 뷰어 화면에 추출된 위치를 표시하고 포커스가 이동되어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변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는 연, 월, 일에 대한 표시 순서가 변경되거나 월이 숫자 혹은 문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날짜를 한 가지로 통일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미지 노이즈로 인해 간헐적으로 특수 문자가 인식된다면 이를 제거하여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서 기울기 보정 기능입니다. 문서 스캔을 하다 보면 1도에서 180도까지 돌려진 상태에서 문서를 스캔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문서를 OCR 엔진에 전달하면 인식률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첼로 OCR은 인식률 향상을 위해 문서의 각도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 OCR의 에디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서식의 문서를 템플릿화하고 여러 템플릿을 프로젝트로 묶어 COR 파일을 생성하고 제공합니다. 첼로 OCR은 프로젝트 단위로 언어 설정과 문서 크기를 설정합니다. 지원하는 문서 크기는 A3, A4, B4, B5 4가지가 있습니다. 템플릿에 정의된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데이터를 보정하는 스크립트 또한 에디터 툴을 이용하여 적용합니다. 사용자들은 문서를 분석할 때 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합니다. 첼로 OCR은
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개발되어 문서의 특정 위치를 지정할 때 픽셀이 아닌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첼로 OCR의 에디터의 주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언어 및 문서 크기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샘플 문서 등을 등록합니다. 샘플 문서를 기준으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템플릿을 정의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수행된 결과를 통해 템플릿 매칭이 잘 되는지 혹은 데이터 보정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 유저 프로그램은 에디터를 통해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을 활용하여 문서의 분류, 데이터 추출, 파일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에디터에서 생성된 프로젝트별로 직접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매뉴얼을 잘 숙지한 후에 설정을 하면 자가 구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는 최소 단위는 템플릿 단위이고 템플릿별로 저장소를 매핑하여 문서를 이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익스트랙션 기능입니다. 데이터 익스트랙션 기능은 인식한 내용을 엑셀 문서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출력된 엑셀 문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엑셀 양식의 데이터를 매핑하여 결과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일 핸들링 기능입니다. 파일 핸들링 기능은 여러 문서가 한 파일에 있는 경우 템플릿별로 문서를 나눌 수 있으며 파일명은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물류 거점 세 곳에 첼로 OCR과 브리티 RPA를 결합하여 적용된 사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거점은 SHP 거점으로 물류 BPO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소의 서비스 오퍼링은 모두 동일합니다. 해운 운송, 항공 운송, 내륙 운송 등에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거점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타겟이 되는 물류 문서들은 이메일로 수신되거나 혹은 직접 인쇄된 문서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적용했습니다. S거점은 파일럿 형태로 진행을 했으며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H거점과 P거점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S거점의 대상 문서 종류는 약 37개 정도 되었고 H거점의 대상 문서 종류는 3종류 정도 되었습니다. 두 거점 다 문서의 품질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P거점은 대상 문서가 11종인데 트럭 기사에게 전달받은 문서를 스캔하여 보관하다 보니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S거점은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H거점과 P거점은 각각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한 물류 거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거점과 H거점에는 인보이스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수신받았고 수신된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 후 분류 및 엑셀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P거점은 여러 장의 POD 문서를 한 장의 PDF로 스캔하여 보관하였고 이러한 문서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번호 기준으로 파일을 나누는 작업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점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문서 정보를 물류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때 소비되는 시간을 절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첼로 OCR과 브리티 RPA를 이용하여 물류 시스템의 문서 정보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에 초점을 두고 적용하였습니다. S거점은 파일럿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 가장 많은 문서를 대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서를 분석할 때 업종별, 업무별, 파트너사 순으로 세분화시켰고 이 정보를 가지고 프로젝트 및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거점에서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 에디셔널 차지, 운송상별 인보이스, 통관 문서 등 총 8개 타입으로 분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이용해서
에디터를 이용하여 분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각 문서의 특징을 도출하여 약 10개의 템플릿을 구성하였습니다. 거점에서는 사용하는 엑셀 양식은 총 5개였습니다. 그래서 첼로 OCR은 프로젝트 단위로 엑셀 양식을 매핑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출용 프로젝트를 5개를 생성했습니다. 거점에서 보내준 샘플 문서는 약 500종을 보내주었고 이를 대상으로 OCR 인식률을 체크한 결과 문서 품질이 상당히 좋아 약 97%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문서 처리를 실제로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입니다. S거점의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은 특정 폴더의 템플릿으로 정의된 문서를 이동시키면 분류 작업 후 데이터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파일 핸들링 기능을 제외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익스트랙션 기능을 사용하게 메뉴 세팅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스크립트 메뉴에서 6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등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익스트랙션용 프로젝트의 데이터 레코드 항목을 이용하여 엑셀 양식을 생성했는데 거점에서는 엑셀 양식 5개를 사용하고 있어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에서도 5개의 엑셀 양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서 분류는 도착 통지서 폴더 및 내륙 운송사별 폴더 등 총 10개를 만들어 분류시켰고 보관하게 했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분류된 폴더 안에 작업 일자별로 폴더를 자동 생성 후 보관하게 구성했습니다. 날짜 표준화는 S거점 요청사항으로 업체별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이 문서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날짜들은 모두 4자리 년, 2자리 월, 2자리 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템플릿 날짜 엘리멘트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H거점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거점은 3개의 선사에서 발생하는 DL 문서를 대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거점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 분류 프로젝트 1개와 데이터 추출 프로젝트 3개를 생성하였습니다. 분류 프로젝트는 템플릿 3개를 만들어 3사 선사를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데이터 추출 프로젝트는 선사별로 1개씩 만들었고 템플릿 또한 1개를 만들었습니다. 3개 선사에서 제공해주는 100여 장의 문서를 가지고 샘플링한 결과 인식률은 약 97% 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주었고 샘플 문서 품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H거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에디터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4개를 유저 프로그램에 등록 후 각 템플릿별로 폴더를 설정하여 분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H거점에는 데이터 익스트랙션 메뉴에서 프로젝트별로 매핑된 문서에 대한 결과를 한 장의 엑셀 파일로 취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한 컨테이너 번호, BL 번호, POL, POD, 도착 예정일 등을 엑셀 양식에 매핑하여 문서별로 행이 추가될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 선사의 BL 문서가 약 50개가 있다면 최종 결과물인 엑셀 파일에는 각 문서별로 한 줄씩 추가되어 총 50개의 행이 추가되어 있게 했습니다. P거점은 11개의 템플릿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1개를 정의하여 적용했습니다. 컨테이너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컨테이너 번호는 일반적으로 ISO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표기되기에 체크 디짓을 이용하여 잘 인식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번호 체크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컨테이너 번호 엘리멘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는 파일 핸들링 메뉴 기능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번호 기준으로 파일을 나누고 생성했습니다. POD 문서들은 프린트된 문서를 직접 받아서 스캔을 한 후에 PDF 문서로 보관하다 보니 문서 품질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기울기가 10도 혹은 20도 기울어져 있는 문서도 상당히 많아 기울기 보정 기능을 적용시켜 POD를 인식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샘플은 약 200장을 받았고요. 요거를 가지고 기울기 보정 기능을 적용시켜 인식률을 체크했더니 약 94%의 인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거점의 문서에 대한 업무 자동화 처리를 위해 브리티 RPA를 우선적으로 2가지 방향으로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에서 전달받는 문서를
RPA를 통해 수집하게 했습니다. 수집된 문서는 문서 취합 폴더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RPA를 이용하여 첼로 OCR 유저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산출물을 얻어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체크는 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인식한 결과들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문서 뷰어에 보이고 인식한 위치로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파일을 개별적으로 열지 않고 유저 프로그램에서 바로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거점에 브리티 RPA와 첼로 OCR을 도입한 결과 문서 처리 업무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P 거점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약 580건의 POD 문서가 발생되었고 약 65시간을 소요하여 문서를 처리했습니다. 시스템 적용 후에는 20시간을 소요하여 문서 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H물류 거점은 한 달 동안 약 700건의 문서가 발생되었고 이를 처리하는데 약 32시간 정도 소요했습니다. 시스템 적용 후 약 3시간 만에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S거점은 절감 시간이 4시간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인식한 결과와 시스템에서 합산을 한 항목에 대해서 재계산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약간의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3개의 거점은 BP 사례로 시스템 도입은 업무 효율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전 거점의 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산 순서는 주요 수출 거점 중 적용 후 예상 효과가 가장 큰 순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 때에는 OCR의 학습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RPA와의 연동을 강화하여 산출물을 물류 시스템에 적용하는 범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산하여 물류 정산 프로세스 단계를 한 단계로 축소하고 해상 수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20에서 약 30%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OCR이 업무 자동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2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첼로 OCR에서 사용하는 OCR 엔진은 자체 개발된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체 개발된 OCR 엔진은 아닙니다. 현재 도입된 버전은 엔진은 테더렉트 OC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첼로 OCR은 전처리 기능, 구조 인식, 후처리 기능 등을 자체 구현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OCR 엔진을 연동할 수 있게 유연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전 버전의 첼로 OCR은 다른 OCR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OCR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총 몇 가지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버전의 기준으로는 영어를 비롯해서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약 31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인식할 때 최대 2가지 언어를 같이 인식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인식해야 할 문서가 영어와 독일어가 혼재되어 있다면 첼로 OCR은 프로젝트에서 언어 설정을 영어와 독일어를 선택하게 하면 2가지 언어 모두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세션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RPA가 아닌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기반을 둔 삼성 SDS 브리티 RPA 2.0의 특징과 그리고 RPA와 OCR 또 챗봇이 결합돼 자동화된 물류 부문의 적용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 RPA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이원희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님. 국내 물류 업계에서 RPA가 챗봇과 또 OCR이 결합돼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브리티 RPA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을 실현하는
브리티 RP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삼성 STS가 직접 만든 RPA 솔루션 소개와 이를 물류 사업에 접목하고 추진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입니다. 현재까지 RPA가 인간의 행동을 단순히 모방, 흉내내는 수준의 자동화였다면 삼성 STS가 지향하고 있는 자동화는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즉 추론, 판단을 통해 인간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RPA를 준비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과 고객분들께는 앞으로 어떤 것을 더 고민해야 될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삼성 STS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TS가 지향하고 있는 2021년 이후의 블루프린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남색 박스로 표시된 것과 같이 삼성 STS의 브리티 RPA 솔루션을 포함해 대화형 AI 어시스턴트 솔루션, 코그니티브 AI 솔루션, 오토메이션 플랫폼 등의 솔루션을 모두 통합,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강소기업, 일반 개발자, 심지어 학생분들까지도 자유롭게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 템플릿, 이러닝 등의 셀프 서비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역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빌트 봇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삼성 STS가 특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브리티 RPA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코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 제품, 도메인, 서비스에 AI 기술, 머신러닝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모듈화된 AI 요소 기술들과 프리빌트 봇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코그니티브 AI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음성, 텍스트, 시각 정보를 모두 이해하고 맥락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조합해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과 유사한 업무 처리, 과정 습득, 학습을 통해 인간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집중합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STS가 보유한 텍스트 이해, 문서 처리 이해, 맥락 추출 등 다양한 AI 기술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프리-트레인드 또는 패키징된 형태로 사용자에게 배포하여 고객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본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AI 코그니티브 서비스까지 연계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엔드-투-엔드 오토메이션을 위한 준비가 완성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기존의 각각 다른 시스템 기반의 프로세스들은 태스크 단위 이상의 자동화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삼성 STS의 오토메이션 플랫폼 하에서는 브리티 어시스턴트, RPA, 코그니티브 등 저희가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을 통합, 연계해 일련의 워크플로우의 디자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운영 중인 핵심 프로세스를 심리스하게 연결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효율적 협업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엔드-투-엔드 디지털 프로세스, 즉 디지털 워커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운영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의 방향성을 근간으로 브리티 RPA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버전 2.0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특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솔루션은 특히 물류권에서 RPA 구축 시 필요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되고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첫째, STS는 물류 사업 부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첼로라는 SDS 물류 시스템에 적용해서 수년간 수백 건의 과제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AI 연구 인력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가트너의 탑 10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솔루션 본사가 국내에 있어서 해외 솔루션과 비교하여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장점들 외에도 SaaS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초기 도입 부분을 대폭 줄여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강소기업이 적용하시는데도 무리 없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브리티 RPA의 세부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PA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제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 툴이 있습니다. 삼성 SDS의 RPA는 이것을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둘째, 봇을 관리하는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고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한 대에 여러 개의 봇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대시보드가 있어 봇의 실행 내역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과제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합니다. 셋째,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봇이 있습니다. 봇은 서버용 봇과 어텐디드 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발 툴에서 만든 과제를 오케스트레이터에 올려놓으면 서버용 봇이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RPA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업무의 자동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제 발굴, 개발, 관리, 실행 단계의 네 가지 분야로 기능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굴 단계에서는 스텔 레코드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가 주요 기능입니다. 투입된 RPA 개발자가 물류회사의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므로 분석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 기능을 사용하여 과제 발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를 통해 코드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특히 물류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이나 SAP의 많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기능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과 강력한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서버용 봇과 어텐디드 봇으로 과제 실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부터 네 가지 단계별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굴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현업 담당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인터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텔 레코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업 담당자는 스텔 레코더를 설치하고 업무 동영상을 녹화한 다음 개발팀에 전송합니다. 개발팀은 해당 파일을 디자이너에서 과제 파일로 변환하여 기초적인 설계서를 바로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PC에 로그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사용자는 평소와 같이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에이전트는 사용자 PC상의 이벤트를 로그로 저장합니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로그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되는데요. RPA 서버는 수집한 로그로부터 중복된 시퀀스 패턴을 추출하고 연관성이 높은 패턴들끼리 그룹화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그룹들이 발굴 업무가 됩니다. 각 발굴 업무는 프로세스 마이닝 엔진에 입력되고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모델로 변환됩니다.
해당 모델로부터 RPA 파일을 추출하고 수정 작업을 거치면 봇에 의해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개발 단계입니다. 이때 디자이너를 사용합니다. 디자이너는 RPA 개발 툴입니다. 이 툴의 특징은 전문적인 코딩 없이 쉽게 직관적으로 과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딩을 하지 않으려면 이미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 같은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는 방대한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코드로 짜던 항목 중 날짜, 이메일, 어레이 등 포맷을 제공하여 변수처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며 부가적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테넌트, 프로세스 관리, 봇 매니저, 보안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특정 사업부나 팀, 그룹을 테넌트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치 2개 이상의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기능에는 자동화 시나리오 배포 및 실행 관리, 프로젝트 수명 관리 등이 있으며 봇 매니저에서 실시간 봇 모니터링 등을 제공합니다. 보안에 관련해서도 X509 인증서 기반의 인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봇은 서버용 봇과 어텐디드 봇이 있습니다. 서버용 봇은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하여 예약된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어텐디드 봇은 오케스트레이터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가격대가 낮아 1인 1봇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RPA는 또 챗봇과 OCR로 확장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먼저 챗봇과 연계할 경우 공통 과제를 만들어 기업의 사내 메신저를 통해 RPA 과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각 거점별로 물류 트래킹 현황 조회 등을 챗봇을 통해 구현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브리티 어시스턴트를 적용하여 결제할 내역의 조회 및 상신 처리 등 결제 상신 프로세스를 챗봇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CR은 이미지, PDF, 이메일 등으로부터 필요 데이터 항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DB화해 줍니다. 브리티 RPA 측면에서 OCR은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확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테사렉트 기반의 클라이언트 OCR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인식률이 필요한 경우에는 OCR 엔진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연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비사의 OCR 또는 삼성 SDS의 AICR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AICR입니다. 삼성 SDS에서 직접 개발한 OCR 솔루션으로 딥러닝 기반입니다. 수출입 문서, 물류 일반 문서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학습하여 필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DB화해 줍니다. 팩스나 사진으로 전송된 서식 문서의 인식이 또한 가능하고, 예를 들면 BL이나 인보이싱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삼성 브리티 RPA는 챗봇, OCR 등과 하나의 플랫폼 하에서 연동되고 당장 하나의 자동화 과제만 수행하는 그런 솔루션 선택이 아닌 통합 플랫폼 기반의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반으로 물류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업무 자동화에는 텍스 인보이스 처리, 인바운드 처리, 챗봇을 활용한 각종 물류 정보 공유,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인공지능 적용 등 자동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화물 정보 트래킹 자동화와 챗봇을 연계한 사례, 그리고 OCR을 활용해 문서 처리 자동화 사례를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 자동화 사례입니다. 삼성 SDS의 물류사업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삼성 계열사의 물류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 100여 명의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담당한 물류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25개의 선사 시스템과 28개의 항공사 시스템에 접속해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유관부서에 메일로 발송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브리티 RPA로 자동화하여 저희는 연간 6만 2천 시간 이상의 절감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S 물류사업부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자동화 과제를 상생협력 차원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로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고 나면 초기에 전사적인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고 ROI 효과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업무 자동화 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챗봇 및 자동 리포팅 기반 로컬 손익관리 체계 강화 사례입니다. 물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권역별, 거점별 수많은 계약이 존재하며 재계약 시점에 도래할 때 조기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계약 연장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손익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RPA를 적용하여 손익 모니터링 및 재계약 도래건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방식도 기존의 BI 조회처럼 수작업이 동반된 정보 조회에서 한 발 더 진보하여 챗봇을 통한 정보 조회, 담당자 이메일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점은 자칫 사람이 수작업으로 놓치기 쉬운 계약 연장 처리 및 손익 모니터링을 챗봇을 통한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하게 해주며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포맷의 BL 데이터를 AICR이라는 OCR 솔루션을 통해서 필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FIS 시스템의 자동 업로드를 수행하는 사례입니다. AICR은 전 세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의 중요한 OCR 기술 기반의 솔루션이며 사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포맷의 BL에서 필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며 FIS 시스템으로 업로드를 가능하게 템플릿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줍니다. OCR과 RPA 결합을 통해 오더 입력의 간소화, 적기 입력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단순 반복 업무 감소로 휴먼 에러 방지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을 통한 RPA 자동화에 대해서 삼성 SDS의 방향성과 솔루션의 특징, 그리고 이를 적용한 물류 자동화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류 사업의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미 검증되었고 점차 다양한 물류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의 브리티 RPA와 함께 더욱더 물류 사업이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RPA의 역할뿐만 아니라 챗봇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코그니티브 등의 다양한 기술과 결합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브리티 RPA가 이제는 정말 글로벌 솔루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소프트웨어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브리티 RPA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 브리티 RPA는 쉽게 배울 수 있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관계사인 전자, 무선, 반도체, 금융 등
대규모 딜리버리 경험과 그 외에도 다양한 업종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산 솔루션 대비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고객을 직접 찾아뵙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이 AI 기술 연계 및 넥스트 RPA의 확장성 등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입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삼성에서 만들면 아마 굉장히 좀 가격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SS 브리티 RPA는 다양한 상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축형뿐만 아니라 사스 방식을 통해서 연 단위, 월 단위로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보스의 개별 과금 산정으로 자동화 과제의 맞춤형으로 비용을 또한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입을 고려 중이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ai.biz@samsung.com 저희 메일인데요. 이쪽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상세한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팅방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삼성 SDS의 4PL 물류 서비스 핵심 솔루션 브리티 RPA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